그럼 지금부터 벌금면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사항을 시장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한다는 게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논산시의 건의사항,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의 계획 반영이라든지 타기관 협조가 필요한 장기 검토사항 35건, 안전사회주의 규정상 수용이 곤란한 13건 등은 관계 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벌금면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현안입니다. 22년도 12건, 24년도 1건 등 총 13건이 건의되었습니다. 면 소재지 보행도로 확보 등 총 4건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4건을 설명드리면 면 소재지 보행도로 확보, 시군 경제관 논산시 홍보물 설치 요청, 효도택시 확대 운영, 벌금면 조동리 배수로 및 배수통관 보수공사입니다. 시도 20호 지방도 승경 및 연산에서 벌곡간 항림제 터널화 촉구 등 4건은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4건은 시도 20호 지방도 승경 및 연산 벌곡간 항림제 터널화 촉구, 하수처리 시설 설치 계획 건의, 벌곡 면내 농업지능지역 해제, 벌곡 신양 1위 신양교 재건설 및 마을 배수로 설치입니다. 이어서 장기검토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둔산 개발계획 이행 촉구건은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및 개발 주체인 도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과와 대둔산 개발에 관한 요청 및 협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락주차장 이전 군지계곡 개방, 둘레길 조성시 주차장 조성건은 도 도립공원과와 군지계곡 관광 명소를 촉구하고 있으나 현장 안전 등급 및 비등급으로 매우 낮아서 개방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을함길 확보장 공사건은 현장 확인 결과 기존 마을함길 확보장이 아닌 지방도와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신설도로 개설을 요청한 사항으로 다수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전 우영동 열분해 가스와 에너지 시설 반대건은 대전 서구청 관할 사항으로 현재 대전 서구청 2심 승소하였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남부 출장소 유치건은 우리 논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나 충남도 공모 실시 결과 2022년 9월 금산군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금 면민들께서 건의해 주신 각종 의견들은 앞으로 논산시가 국방, 군수, 산업도시로서 나아가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면민들과 공감하면서 더욱 발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논산은 2022년 7월 백성현 시장님 취임과 함께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려는 핵심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논산은 국방 군수산업의 메카로 도약한다는 각오로 정책 대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벌궁한 총회 총회장 김창수 재차 인사드립니다. 우리 청정 벌국을 방문해 주신 백성현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현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가 시작된 이래 우리 벌국에 참으로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수십 년 벌국면을 수원 사업이었던 황육제 터널을 가능하게 해주셨고 벌국에 필요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민선 8기 논산의 행정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벌곡 분해 회관이 논산수 뒤에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그 주차장이 없었어요. 시장님께서 그 회관 곁에 논 1000평을 사주셨습니다. 액수가 4억짜리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학급 공부장도 만들어 주신다고 다 지가 알기는 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데 칼 밖으로 환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환영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벌국면 이장협의회 회장 정일범 인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논산의 명품 딸기 선행으로 빨갛게 물들이시고 354만 억이라는 수출로 세계의 논산 아이신 백성현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해주신 우리 백성현 시장님께 다시 한번 파워와 축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K 국방 산업의 중심인 논산에 우리 벌국도 향후 군수산업 유치시 벌국을 착각 덮어야겠고 공장이 이빨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벌곡은요 앞으로 차단만 만들어도 굉장히 효과를 크게 볼 것입니다. 아까 대전의 교통의 배후도시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바로 계룡 또 세종까지도. 그래서 앞으로는 벌곡, 양촌, 그다음에 연산까지도 바로 대전권의 영향을 받고 해서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택단지나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딱 땅에서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잘 준비를 좀 해뒀다가 이거 미리 가 풀어버리면 또 투기 지역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전 지역이라든가 무슨 생산관리 지역이라든가 농림 지역을 일정 부분 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비밀리에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아마 꿈의 도시로 양쪽에 우리 벌곡이 과거와는 다른 그런 곳으로 변할 것 같고 제가 놀라운 것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아주 그 모습에서 활기가 굉장히 넘치더라고요. 벌곡이 이게 뭔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걸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활력이 있으세요.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산 1, 2장인데요. 우리 동네 그 뒷산에 이제 자꾸 집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양산 1, 2 15번이 산에 주택단지가 한 20가구 들어오려고 작년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 된 줄 알았는데 또 무산되고 허가가 안 나와서 못한다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른들이 다 뭉쳐서 그 옆에 양기반을 이제 이 주택을 한 20가구 치려고 하는데 아직도 논산시에서 허가 받는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장님이 그거 좀 어떻게 빨리 좀 해주셔서 그 주택 좀 투입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논산 씨 뭔가 문제가 있는데 왜 힘듭니까?
지금 신속화갖고 해서 아주 빠르게 스피드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죠? 저희가 인간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이제 환경자산을 해주면서 벌목, 연산, 약초 이 근거를 좋은 택지를 개발하라고 해서 지금 교육을 수행 중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일반인들이 택지를 했을 때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약품 같은 경우 그 입주할 사람들이 논산시에 위탁해서 논산시에 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하고 들어올 사람들이 다 정해지면 땅도 정해지면은 공사를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 논산시에 위탁해서 논산시에서 다 이제 준공을 해서 들어오게 하는 방식도 있고, 저희가 택지를 개발해서 그분들이 들어오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네요. 예. 그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답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사정일고 어르신회관에 노인회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회관을 치는 지가 20년에서 30년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화장실이 되고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시설이 노후돼서 그걸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창틀이 있고 뭐 저거 난방도 안 되고. 글쎄, 과장님. 그 사전 1, 2 어르신회관 한번 가보셨나요? 못 가봤죠? 네, 올해는 안 가봤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시는 말씀이죠? 네. 그럼 현장에 가셔서 네. 나중에 사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바로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도산 1, 2장 김관장입니다. 올해 가을에 벌목서 금산과 인도 그 작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도산 1구만 빠졌더라고요. 여기서 판단통에서 수락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만 인도 정비를 하고 도산마을이 금산군하고 논산시하고 이게 군 경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동인구가 많아요. 금산에서도 또 이제 논산시장을 보려면은 거기도 시내버스를 타려면 이제 노인네들이 많이 왕래하고 학교가 있고 또 게이트볼이 있고 노인네들 이동인구가 많은데 거기가 이제 인도가 빠졌다고 들어가지고 왜 그 도산 일부만 빠졌나 꼭 좀 그 반영해 주셔가지고 실천에 옮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시단 밑에가 도산이잖아요. 예. 도산에서 한삼천리까지 이제 국제도 68호선 네. 그 선형 바로 잡는 산업에. 네, 그런데 그게 수락 들어가는 데까지만 예산, 인도 예산 있고 거기 가운데 가운데 아니 설계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설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도 그 부분을 좀 손들었고요.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문제가 돼 있으면 지금 이제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추가 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고 그 내용들을 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전화번호 다 확인하고 해가지고요. 네. 우리 도로과장도 그 내용을 좀 처음 듣는다니까요. 그 내용을 뭐가 왜 빠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 요청을 하고 아직 지금 완성이 다 된 것이 아니니까 이제 설계 들어갔으니까요.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가 학교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도가 없으면 꼭 필요하다고 보죠. 제 입장에서 봐도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곡 1위 노인회장 소공 국회의원입니다. 동네 오래오래 좀 80살인데 살짝 고향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덕곡 1위 380의 3번지인데 거기가 수락 저술지 밑에 그 이하에 농업진흥구역으로 책정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토지나 논밭 전지들은 30, 40, 50만 원 이상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지금 10만 원 내외밖에 안 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 농업진흥구역을 폐지시켜 주십사. 그래 그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뭐 입안해서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우리가 그 현장을 확인을 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그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서 그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지형지역이고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해가지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양 1위 이장을 맡고 있는 이성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날 지난해 정말 저희 마을에 어린이 한 명이 있는데 6살짜리가 6년 동안 제 평생 그렇게 불날 일은 처음 겪었다고. 저도 신양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7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또한 그런 난리는 처음 봤습니다. 불보다도 더 무서운 게 불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느낍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참 빠른 대처로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 신경 써주시고 뭐 저녁마다 오시고 그냥 계속 오시고 그래서 군인들이나 봉사단체 뭐 각종 그 저기에서 너무 참 치유를 빨리 했습니다. 정신적인 치유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장님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때 우리 그 같이 해주신 우리 행정 우리 직원님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벌목 지형은 사실은 그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고 바닥이 거의 돌이나 자갈 쪽으로 많이 지금 축척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치면 돌을 항상 끌고 내려와요. 끌고 내려오면서 자꾸 그 하천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을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에 그 사고 그 일이 있었을 때 바로 막 투하해가지고 시장님께서 해서 뭐 큰 중장비로 계속 펴놨습니다. 취약 지역은. 근데 아직도 취약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그걸 빨리 파내야 앞으로 물 흐름도 빨라지고 물 수위도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장마철 이전에 취약 지역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정처는 다행히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이 됐죠? 예. 국가하천이 되면 국가적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생겼으니까 우리 김영춘 과장님 뭐 잘 아시고 있을 테니까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은 금강유역청의 국비 하천 유지관리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그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연장을 하는 길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만족할 수는 없고요. 일단 3억 원에 대해서 음년에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준설로 재배정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재난안전교부세 작년에 타 사업에서 남는 금액을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5억이 확보가 되면은 그것도 4월쯤으로 재배정을 해서 급한 구간을 우선 준설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6월 넘어서 이제 장마 대비해서 우선 급하게 우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에 준설 사업은 하천 준설 사업은 실은 높은 대치를 까서 약행 구슬을 이렇게 메꾸는 그런 작업이 거의 이루어졌었거든요. 지금은 높은 곳에서 있는 걸 파서 밖으로 자꾸 싣고 나와야 돼요. 배출시켜야 된다. 네,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하고 잘 남겨놓고요. 중앙 환경청하고 그래서 항구적으로 단순 재해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보고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곡천도 지금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어곡천 올해 지금 해서 끝나죠? 280. 내년까지 공사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량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량 구조물은 좀 시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도 수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분할 측량 이런 거에서 편입 토지가 확정이 되면은 토지주 분들이 협의 보상이 얼마나 빨리 응해 주시느냐 이것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의 관건이거든요. 일단 취득을 해야 저희가 거기에 하천폭을 넓히고 교량을 설치하고 하니까 일단 그 어곡천 수역 개성복구 관련된 주민들이 여기 계시면 좀 토지 취득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그 편입 면적이 확정되고 일단은 이제 주민들하고 또 한번 접촉을 해서 그 평가사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평가사도 선정을 해줘야 어느 정도 평가 금액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좀 덜하고 하니까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언제 되죠? 그 시작이?
그게 3월 중에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고 하실 때 협조를 요청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주민들한테 어떤 전달을 하지. 제가 이장이 건방지게 아무것도 모르고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3월 중에 있을 거니까 아마 다다음 주나 언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산유리 이장 박옥희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마을에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시장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마을의 중심지에 있고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셔서 사진도 찍고 또 거기에 팔각정도 있고 나무 그늘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그것 좀 고쳐주셔서 새로 좀 설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리가 아니고 새로 놔주셔야 되고 여러 번 수리를 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나무가 다 썩어서 수락들은 네. 그러면 우리 거기서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시원해서 다시 수리가 안 된다면서요? 수리를 2번 이상 했습니다. 큰 돈 들여서. 그러면 다시 새로 나무가 다 이제 썩고 망가져가지고 새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예, 그 수납차단. 그렇죠. 그 입구에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대둔산 번역개발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시공을 했는데 대둔산 번역개발 사업이 현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이 노후화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예.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 논산 시비를 들여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여건이 가능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그 물레방아가 대둔산 들어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 가부를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연휴에도 불구하고 면장님 나오시다가 차 미끌려서 고립되시고 우리 장영문 교관님 야간 비상근무 하시다가 그 다음날 오전까지도 퇴근도 못 하시고 저희도 이제 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70% 이상이 저희가 산악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도로에서 마을까지 도달하는데도 길이 길고 그늘이 져가지고 눈이 안 녹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붓겠다가 다시 얼면 빙판이 돼가지고 그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지금 아까 이 표에 보니까 저희 벌금에 이것도 2,300명이 넘다가 2,200 지금은 몇 명으로 떨어져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저희 벌금면 특히 저희 동네만 그런지 몰라도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눈도 못 채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취약지역이 황룡제 주빌리 올라가는데 또 각 마을 진로 많은데 현재 장비가 현실하고 너무 안 맞고 또 시에서는 거리가 있고 시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늦고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요.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그 황룡제 도로를 벌금면에서 카바를 합니까? 아니 뭐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하면 저희를 먼저 나가면 황룡제거든요. 그렇죠. 네, 황룡제 하면서 쭉 지방부 따라서 수락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 면에서 가방은 어려울 거고. 와락계까지 저희도 못해드려도 그 주요 도로를 저희들이 벌목처럼 설정하고 있습니다. 벌목 같은 경우는 특수 산악 지역이고 그게 많지 않은 것 중에 우리 양촌하고 벌목이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죠? 산악지대가 다른 지역은 거의 뭐 평야지대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연막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좀 비치가 되어서 할 수 있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추가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좀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 단장을 연임했는데 제가 시 안전 통보할까 하고 우리 시 관계다 지재종 단장님하고도 몇 번 저설장들이 했는데 그 서구가 예산이 없다 어쩌고 하면서 계속 안 돼. 그러고 우리 여기 벌금면이 최고 약진이 뭐냐면은 대웅대하고 대전시가 가까운데 다른 데는 저설작업이 눈독들이 싹 들어와 있는데 벌금면만 밀밭길이에요.
변혜숙 위원장님 잘 못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변혜숙. 네, 우리 이제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總과장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악지대고 하니까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빛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더 따져봐 주시고. 어묵가 작년 7월 달에 수행을 썼는데요. 그리고 지금 갑천이 지금 올 1월 1일자로 국가적으로 습격된 건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교량 그 폭도 넓어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교량을 이렇게 놓게 되면 한 1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시에서 그런 게 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는 27년부터 저희 하청공사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들이 교량을 못 펴니까 논산시에서 가설 교량으로 일단 있는 대로 해놨습니다. 합의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평안부하고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올 2월달에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가설 교량 하는 걸로 지금 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른 신뢰를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설명을 해주셔야지. 뒤에 지난주, 지지난주 막대에서 끝나가지고 그때까지 사업이 안 됐었거든요. 저희 추진도 못하고 있었고.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철거가 되나요? 철거는 지금 들어가서 할 겁니다. 철거는. 그러니까 철거 우선 하고 교량은 그 이후에 지금 놓게 될 겁니다. 아까 어국천하고 어국천 별도 아까 설명을 했고. 어국천이 아니고 어국교는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얼마예요? 한 28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28억인데 가서 가격 이렇게 그런 정도까지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설명을 좀 드리세요. 내용 나온 대로. 네. 그 다른 면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벌금을 많이 줄 수 없다. 대개 실무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형평성으로 따지면은 저희 벌금이 굉장히 열악한데 형평성으로 따지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건 형평성이라는 말은 안 맞고 산업지가 우리가 더 많다고 돈의 양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을 산업지대가 있는 거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분배가 돼야 된다고. 아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시장님한테 이를게. 물론 형평성과 관계없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봉이장 김용훈이 인사드립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그 도봉 2위에서 그 저선조 올라가는 부분이 좀 주차장 부비와 같고 좀 어두워요. 그래서 몇 번 그 가로등을 요청하는 것도 있고 그 여름철에 그 주말에 여러분들이 많이 운동을 하시고 그래요. 근데 그 그늘막이 없어서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불공면은 세월교가 많아요. 그래서 장마가 지면 불이 뛰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교를 조금 교량을 높여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께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가로등 문제, 그늘막이 어떤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파악을 하셔서 가로등 문제는 이것은 우선순위로 만약 문제가 있으면 바로 처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세월교? 이런 조그만 이제 저기 다니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그 내용을 좀 살펴서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얼마나 더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덕구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소하천을 횡단하는 세월교가 있는데요. 이게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그 계획홍수나 계획압호 이거에 맞추다 보면 세월교 이런 구조물은 소하천법에 적용돼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맞춰서 개수공사 재방 들어올리고 확장하고 병행해서 교량도 같이 해야 됩니다. 교량만 별도로는 할 수가 없고 재방도 같이 들어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덕곡리 1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으로 진입로, 안정적인 진입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산악 문제구나 이런 쪽으로 진입을 개설 가능한지. 덕곡뿐만 아니라 사정 2위도 지목이 돼서 장마철에
급심하게 저는 교통도 못하고 이런 결과가 많이 생겨요. 이 사정 일일이 독공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 교량이 그렇습니다. 예. 좀 한번 좀. 예, 현장은 일단 한번 다 둘러보겠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한꺼번에 다 전체는 안 되더라도 우선 급하게 해야 할 부분들 해서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가로등 부분도 아까 어둡다고 얘기하신 분도 밤에 한번 가서 그 가로등의 설치 여건이 되는 여건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세요. 또 저 식기도요. 그 그늘막도 좀 한번 좀 생각 좀 해줘보세요. 몇 개라도. 연애다 얘기해. 예, 현장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Take in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to put in the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Don't be fucking sour, take a cold shower.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BS